네, 오늘의 주치 대구의료원 내과 강태경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내과의 강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과장님은 대구의료원에서 감염관리 전담 의사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염관리 전담 의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감염관리 전담 의사는 관련 경력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300병상당 1명이 필요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실무팀인 감염관리실과 함께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훈련, 감염 라운딩을 현장 점검을 해서 1년에 관리와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유난히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야? 지구가 이상한 것 같아. 날씨 왜 이래? 연기예요? 네, 연기였어요. 좀 더 연습할게요. 왜냐면 올여름에 너무 더웠죠. 추석 때까지 늦더위 이어졌죠. 그리고 또 날씨가 갑자기 막 쌀쌀해지고 기온이 정말 급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또 환절기에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도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이제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일교차로 신체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체온 저하가 되면 면역도 저하합니다. 또 건조한 공기가 있으면은 기도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야외 활동으로 쉽게 감염되기도 하니까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에도 취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40이 되니까 갑자기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면역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면역 체계도 나이가 들어서 면역 세포 수와 기능이 줄어드는 면역 노화가 생깁니다. 예, 또 노인은 기저질환이 많고 있던 면역도 줄어들죠. 그리고 백신 효과도 적어지고 그래서 병에 더 잘 걸리고 중증 사망으로 더 잘 가게 됩니다.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제때 백신을 맞고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조금 전에 천연두 얘기하실 때 그 우가 소잖아요, 그죠? 네. 그 백신의 박하 앞자리가 바로 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잊지 말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백신의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미리 좀 투입해서 항체를 만들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 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생백신 그리고 죽여서 만드는 사백신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면역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공격하거나 또 기억했다가 다시 나타나면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주로 사백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조합 백신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요즘은 코로나19 백신처럼 제조합 단백을 만들어서 투입하거나 mRNA라는 걸 통해서 단백을 만들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 껍질 속에 넣어서 투입하게 됩니다. 감염 후에 백신까지 맞으면 두 가지죠. 그래서 금상첨화,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효과가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가을 날씨가 되면 뉴스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이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독감 주사 맞아라. 네. 그래서 이제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장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기랑 독감 완전히 그냥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는 다양해서 어느 계절이나 생길 수 있고 대부분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독감은 독해서 독감이 아니고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다른 병입니다. 여기서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언서 들어보셨죠?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처럼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대유행을 해서. 질병 부담, 즉 이제 발병 사망이 가장 많은 급성 감염병에 속하는 게 독감이고요. 독감은 발열, 몸살, 두통, 호흡기 외의 증상이 더 심해서 노약자에서는 합병증이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 변이라는 걸 잘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이가 잘 돼서 주기적으로 유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제가 느낀 건데 한참 유행할 때 뭐 기침도 나고 목도 따끔따끔하고 근데 주변에서는 이게 코로나인지 제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렵죠?
네,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으로는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감기는 좀 가볍지만은 그래도 몸살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후각, 미각 소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독감은 오한이나 몸살이 좀 더 갑작스럽게 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걸리면 집에서 쉬면 2주일만은 낫고 병원 가면 14일만은 낫는다. 같은 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와닿네요. 네. 맞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질병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합병증 때문에 위험할 것 같은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감기는 그냥 회복되는 게 많죠. 네. 그리고 힘들면은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대증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젊고 건강한 경우에는 백신을 맞거나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노인은 그 두 가지가 고위험군에서 꼭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는 노인에서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래 맞아왔던 독감 백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독감 백신 언제 맞는 게 좋은가요? 이거 뭐 매년 맞으라는 말도 있던데 네. 왜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독감은 쉽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면은 11월 전후, 4월 전후에서 두 가지 피크가 보통 있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11월 전후가 좋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이 되겠죠. 네. 그 이유는 독감이나 코로나19 둘 다 접종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6개월 정도 4월 전후까지 이제 효과가 지속이 되는데요. 그 사이 나머지 달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해마다 접종해야 됩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하잖아요, 과장님. 저는 되게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내가 이제 접종했으니까 안 걸리겠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또 접종을 해도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접종했는데도 걸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매년 초에 WHO에서 이제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에 유행할 인플루엔자가 일치하게 되면은 건강한 성인의 한 70%에서 90%는 예방이 됩니다. 코로나도 한 60, 70%가 되죠. 네. 노약자에서는 그런데 그 절반밖에 효과가 안 돼요.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항체가 생기고 있는 2주 동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입니다. 취약해서 유지 기간이 또 개인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4월경에 봄에 다시 한번 독감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취약한 경우에 연 2회 접종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장님, WHO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잖아요. 네. 이 기구는 어떻게 매년마다 이렇게 그에 유행할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요? 남반구, 북반구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전 해에 이제 유행했던 거, 그전에 패턴을 다 분석해서 원래 유행할 걸 예상해서, 왜냐하면 만드는 게 며칠, 몇 주 만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70에서 90% 효과를 보고요. 네. 그게 틀리면은 효과가 없어서 어떤 해에는 독감 주사가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는 항체가 생기는 기간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어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녹화 끝나고 다 함께 예방접종 독감 백신 맞으러 가야 할 것 같이 같아요.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접종을 해도 아까 말씀하시길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굳이 이거 아프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이유는 백신이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긴밀한 접촉에 의한 유행을 차단하는 역할이 큽니다. 학동기, 학교 이런 생활 때문에. 그리고 노약자들은 중증, 입원, 사망을 줄이기 때문에 당장 예방을 떠나서도 효과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감 백신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뭐 3가도 있고 4가도 있던데 숫자 높은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예. 어떤가요? 뭘 좀 골라 맞으면 좋을까요? 예, 그 WHO 연초에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에 유행할 이제 독감 바이러스 종류를 발표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백신 회사들이 가을에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게 됩니다. 상가 백신은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 중에 A형 2가지, 그리고 B형 1가지를 해서 상가 백신이라 부르고요. 네. 사가 백신은 각각 2가지 해서 사가 백신을 부르는데, 요즘은 3가에 B형 하나가 추가된 방금 말씀드린 사가 백신, 네. 4가지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사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추가되겠습니다. 오. 1타 4피에 해당하는 거죠. 네. 오. 그리고 B형 중에 야마가타락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종류가. 요거는 최근에 발생을 거의 안 해서 앞으로는 3가지 상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가까지 있는 거고 뭐 5가, 6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접종을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래서 어르신들 접종률도 보니까 80% 이제 이상이 되는데 또 예방 효과는 다른 연령대보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좀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90%인데 노인은 면역이 노화되고 또 저하되기 때문에 한 절반 30에서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중증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를 좀 더 기대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의 80%가 백신을 맞지만은 독감으로 사망하는 그 또 80%가 그 연령대에 속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유행하는 예측이 틀리면은 또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학회에서는 노인에게 고용량 면역 증강제가 들어간 고면역성 백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아직 무료 접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가 백신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가 백신도 폐렴 등 합병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제때 접종하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행 예측이 틀려도 교차 면역이라 그래서 비슷한 바이러스에 듣게 한다든지 또 더 길게 1년까지 유지한다든지 그런 장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 백신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 타이밍에서 기습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너무 궁금해서요. 과장님, 독감은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예. 근데 독감만큼 흔한 게 감기인데 감기는 완벽한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백신이 없습니까? 치료제가요? 오. 아, 이게 이제 앞에 질문을 잘 들었으면 알 수 있는데 네. 잘 못 들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요. 감기는 인플루엔자처럼 한 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감기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한 200가지가 돼요, 바이러스가. 아. 그중에 우리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계절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만큼 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개발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수많은 바이러스 백신을 담아주려면 철원 씨 매일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러네요. 팔이 성한 데가 없겠는데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접종을 못 하는 건지 제가 듣기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백신 접종이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약간 발적 있는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숨 차거나 쇼크가 오거나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많이 붓는 게 있거든요. 점막이 붓는 거. 그런 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금기예요. 맞으면 안 되고요. 또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우리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기도 하고 세포에서 배양하기도 하고 또 유전자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그 방법인데 그중에서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계란 알레르기 있을 때 유효한 백신이 되겠고요. 또 장점은 조류 독감 때 계란이 부족하잖아요. 유정란을 쓰는데 그럴 때도 또 대유행할 때 신속하게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항생제나 보존제 같은 첨가제가 없어서 더 안전하게 하길 원할 때 또 배양 중에 변이가 적어요. 달걀의 영향을 안 받아서 변이가 적으면 효과가 또 더 정확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예방하는 백신 이야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0월 초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부터
독감이 이제 2회 맞는 어린이도 있고 맞아서 한 번 맞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2회는 시작했고요. 그리고 임신부 어린이 중에 한 번 맞는 독감은 지난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또는 입소자는 코로나 접종을 연령에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했고요. 동시 접종을 권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 독감하고 코로나. 요 예방 접종은 연령에 따라서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세 이상은 15일부터, 65세 이상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4월 30일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네. 기한이 넉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꼭 접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바이러스 변이가 참 문제였죠. 이게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또 거기에 적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코로나도 매해 우리가 다시 접종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 코로나 백신은 1년에 몇 번 맞아요?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세계 주요국에서는 연일에 독감하고 같이 동시 접종하는 것을 정례하는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연일에 동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변이가 생기면. 네. 그래서 향후에는 연 2회가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또 새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독감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규모는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감염, 입원, 사망, 또 바이러스 변이는 아직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또 초기에 쓰던 백신보다는 이상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50세 이하는 흉통, 두통, 이상은 근육통, 어지럼증 이런 이제 이상 사례가 있는 정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접종은 그 최근에 유행한 이제 변이 중에 JN1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최근에 지금 유행하는 거는 KP3가 있어요. 거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하고 노약자에게 또 덜 걸리고 덜 심하게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앓고 나면은 롱 코비드 들어보셨어요? 네. 롱 코비드는 이제 3달 이상 오래 가거나 네. 새로 해도 또 2달 이상 가거나 이런 이제 후유증에 속하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줄일 수 있고요. 또 올겨울에는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윈데믹. 트윈데믹. 독감 코로나가 동시행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위험 거는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고 그 백신을 맞고 나면 효과가 얼마 동안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로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재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접종 3달 후, 감염 3달 후면은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시니까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문도 지금 쏙쏙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바랍니다. 독감이랑 코로나 백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원데이 치료처럼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하루에 동시에 맞을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왼팔에 독감을 맞았으면 오른팔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오, 진짜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양팔에 따로 맞는 이유가 그 백신에 대해서 불편한 게 생기거나 붓거나 이게 너무 가까이 2개가 맞으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갈 수 없이 이제 2개 이상 맞을 때는 2개가 한 1인치 정도 간격을 두라 그러고요. 네. 2가지 맞을 때는 양팔에 맞으면은 구별하기가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뭐 한 발에 맞더라도 예. 좀 사이를 두고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오른발 쓰고 1인치 싶은데. 한 군데 하려면 네. 1인치를 아. 띄워라 이런 게 있긴 하죠. 거리두기네요. 네. 그리고 사백신과 달리 생백신끼리는 네. 동시 접종하거나 한 달 간격을 둬야 돼요, 원래. 오. 근데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 접종도 되고 며칠 내에 순차 접종도 됩니다. 그래서 동시 접종하는 것의 장점은 말씀하신 한 번 가서 양팔에 하나씩 또 최근에 급증 후에 입원이 많았던 코로나도 커버할 수 있다. 아. 또 노인이 중증으로 더 잘 진행하기 때문에 또 동시 접종에도 효과와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따로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가능은 한데 그 간격은 한 3일에서 7일 간격이 적당합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접종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이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큰 이득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 예방, 그리고 중증화 예방, 그뿐만 아니라 감염 후에 심뇌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앞에서 독감과 코로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함께 맞으면 좋은 거고요. 혹여나 이거랑 이거는 같이 맞으면 안 됩니다. 좀 좋지 않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독감은 같이 접종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네, 필요할 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감, 코로나19, 그리고 폐구균이라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폐렴이 있을 수 있는데 세균성 폐렴으로 이제 이어질 때 폐구균, 요거는 폐렴 사슬 알균이라고도 불러요. 네. 요거에 대한 예방 접종이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가급적 겨울 전에 독감 접종할 때 같이 권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폐렴도 예방하는 이제 백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야, 신기하네요. 이게 어떤 원리로 예방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매년마다 맞아야 됩니까?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이 곰팡입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 백신은 궁금하셨던 것처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폐구균에 대한 것이 이제 이게 역할인데 독감 예방 접종처럼 특정 시기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폐구균 같은 경우에 성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그 박테리아를 싸고 있는 다당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당질을 이용한 다당질 폐구균 백신으로 한 번 맞기를 일단 권합니다. 그런데 감염학회에서는 좀 더 좋은 효과 좋은 백신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 단백질을 결합해서 효과를 올린 폐구균에 대한 백신이에요. 그걸 맞고 1년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당질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더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인의 경우 또 해마다 우리가 챙겨 맞아야 할 그런 예방접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급했었던 독감은 모든 성인, 주로 50세 이상이 되겠지만 매년 10월에서 11월 권하고 있고요. 네. 폐구균 65세 이상 노인에서 말씀드린 다당질 구균 백신 1회가 기본 접종이 되겠고요. 아까 단백 결합한 백신도 추가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화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어린이 접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이 돼서 처음 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백일해가 포함된 것 포함해서 3번 맞고 그 뒤로는 10년에 한 번씩 백일해 포함 안 된 걸로 맞는 게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두는 주로 70년생 이후가 되겠는데 접종을 안 했거나 위험군에서 또 MMR이라고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이 있는데 이건 67년생 이후에 접종 안 했거나 또 위험한 군에서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해보면 은근히 간염 항체가 없다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염 백신과 함께 또 요즘 대상포진 백신 많이들 맞던데 네, 이것도 맞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간염은 그 만성 간염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정격성 간염이라 그래서 간 기능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A형 간염. A형 간염은 40세 이상에서 항체가 없으면 반년 간격으로 2회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들어보셨죠? 예. 간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B형 간염. 요거는 3회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덜 맞았거나 위험군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주로 이제 50세 이상에서 또는 면역이 많이 저하된 경우는 이제 18세 이상에서 해당이 되는데 2가지 백신이 있어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쓰던 것은 생백신. 이건 한 번 맞거든요. 그런데 몸살은 약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백신은 재조합 백신이라 그래서 유전자 이용한 건데요.
단백을 만들고 거기다가 앞에 언급됐던 증강제 있잖아요. 네. 효과 올리는 네네. 증강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은데 네. 2번. 그래서 효과도 2배. 그리고 몸살은 대신에 좀 더 심해요. 아하. 그래서 더 오래가고 또 효과 있으니까 앞에 맞았던 분도 이 백신을 추가로 맞으시길 권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부인과 네. 암하고 관계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기존에 3회 맞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특정 연령만 이외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종류 관계 없이 2회로 통일될 거라고 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막알균, 헤모필루스 B 인플루엔자, 일본내염 이런 것은 고위험군을 이제 골라서 맞아야 되고요. 해외 여행할 땐 당연히 그 국가에 해당하는 거 상의해서 맞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어떡하냐, 뭘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걸 따로 말씀드리면 독감, 코로나19, 그리고 폐구균, 네.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 그래서 RSV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100일에 포함한 3가지 접종, 그리고 대상포진도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생각보다 챙겨야 할 접종이 많네요. 네. 예. 근데 예방 접종을 맞을 때 내 컨디션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네. 접종 전에 우리가 주의 사항이나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접종은 매년 하다 보니까 좀 방심하기도 쉽고 또 많이 아플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하는 날은 수분 섭취도 하고 안정해서 자기 처음 맞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전에 접종했을 때 이상이 있었다든지 또 기존에 질환이 있다든지 먹고 있는 약이 또 관계 있을지 모른다든지 하는 걸 꼭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은 37.5도씨, 그리고 급성 병증이 있을 때, 또 심근염이 전에 있었으면은 미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거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혹시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고치료 면역 억제되기 2주 전에 맞으면 좋고요. 또 지혈제 같은 게 필요한 병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혈제 효과가 있게 지혈제 맞은 직후, 그리고 항응고제, 피가 안 굳게 치료하는 사람은 출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혈 수치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원래 바늘보다 가는 거, 그리고 2, 3분 이상 조금 더 딴 사람보다 오래 누르세요. 원래 문지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백신 접종은. 네. 그래서 문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수혈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피 안에 항체나 그런 면역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3달은 지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신 수유 중에는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둘 다 가능은 합니다. 오. 네, 대신에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12주 내에는 산모, 태아 한번 진찰하고 하는 게 안전하고요. 접종 후에는 공통사항입니다만 한 15분 이상 관찰하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접종 당일은 무리 안 가게 운동, 술, 샤워는 쉬시고 접종 후에 2, 3일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접종하고 나면 제일 많은 게 맞은 팔이 아프거나 몸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대부분 한 48시간 이틀 안에 괜찮아집니다. 아. 그렇지만 호흡곤란이나 흉통 이런 게 생기면 이건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원하셔서.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소에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오늘 주제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이렇게 do it yourself 그래서 셀프 백신이라 그래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우와, 알겠죠? 네. 그리고 기침 에티켓, 마스크, 그리고 전에 했던 거리두기, 환기를 잘 하셔야 되고 환경 소독, 손길이 많이 가는 데를 이제 소독하거나 닦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개인 방역이 중요하고 요거는 왜 그럴까 싶을 수 있는데 금연, 체중 감량 요거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기저질환 치료, 그리고 예방접종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성인 예방 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과 강태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